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제가 사실은 내일 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인데요. 지금이 오후인데요. 미리 방송을 녹음해 놓고 내일 그리고 목요일 것까지 저희가 다 녹음을 완료했습니다. 네. 아유 뿌듯합니다.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하나 해볼까요? 미디어스 보도인데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MBC는 공정보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대요. 여성단체와 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채용 성차별 공동행동이 상암 MBC 앞에서 1일에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지난 6월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들이 대전 MBC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대전 MBC는 이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 사실상 해고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채용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했더니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성차별 공동행동은 MBC 여성 아나운서들의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하라라고 한 건데요. 김지원 대전 MBC 아나운서는 지난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내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사실상 해고 수순이 시작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MBC에는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가 없고요. 지난해 5월 신입사원 정규직 공채가 시작됐고 채용 공고에는 성별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남자 아나운서 자리인 것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내부 지시가 있을 정도로 남성을 뽑는 시험인 것이 명백했다라고 김지원 대전 MBC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김 아나운서는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는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정받는 노동의 가치가 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아나운서는 여성 아나운서들도 사내에서 상시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방송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 수행 정도는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았는데 기본급, 연차 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전 MBC 입사 5년 차인 유지은, 2년 차인 김지원 아나운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차별을 시정해달라면서 진정서를 냈지만 진정 이후에 이들은 라디오와 뉴스 진행, TV 프로그램에서 차례대로 하차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 대전 MBC 홈페이지 아나운서 소개란에는 김지원 아나운서의 프로필은 아예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김 아나운서는 불합리함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가 이렇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나설 수 있겠느냐. 회사는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개편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무기 삼아서 존재감 없애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는 두 아나운서가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읽어보니 MBC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여성은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갔다라고 전했고요. 이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의 싸움이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채용 성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성 아나운서 없이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지?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을 주고 여성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돌리려고 하는 건가? 젊은 여자들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아무튼 또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는 아나운서들이 강력해 보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고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인 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이유는 차별에 대한 벌금이 고작 500만 원이 전부이며 구제책은 서류 폐기로 피해갈 수 있는 법제도 때문이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채용 성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상향 조정하고 채용상 성차별을 포함한 고용 정반의 성차별에 대한 심의와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똑같은 채용 공고로 지원해서 들어왔는데 남성은 정규직이고 여성은 특수고용이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성은 월 500만 원을 여성은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면서 여성은 노동자가 아니냐라고 성차별 공동행동은 성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게 사실이면 진짜 그쵸? 되게 1919년 요즘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냥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다들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면서 어떤 진정을 넣거나 이제 이렇게 노조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대전 MBC 입장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 뭐 오늘 어젠가 감사원에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네. 공기업 감사 결과 막 여성들을 네. 일부러 점수를 낮춰가지고 떨어뜨렸다. 네네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이런 나왔거든요. 것도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요즘 아무튼간에 이 성차별의 현실이 이렇게 수치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달 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지난 8월 기준으로 16개 지역 MBC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 가운데 정규직이 11명인데 반면에 남성 아나운서는 36명 중에 31명이 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거네요. 네. 완전 확실한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좀 저는 이 기사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사 5년 차인 유지은, 입사 2년 차인 김지원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계약이 해지가 된다는 얘기는 5년 차고 한데 2년 차야 뭐 2년 계약할 수 있지만 5년 차인 이분도 계약직인가요? 5년 차인데 어떻게 계약직을 할 수가 있죠? 특수고용직이라고 아까 그러지 그럼 않았어요? 프리랜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참. 그렇게 할 그래서 수도 있는. 정규직은 남성만 뽑고 거의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냥 일은 똑같이 시켜먹고 그러니까 아예 프리랜서면 프리랜서답게 그 일만 딱 하면 차라리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다 고용 시켰다. 지시나 일의 업무량은 똑같이 했다는 것 같은데. 참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참 아나운서들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방송국에서는 특히 아나운서를 막 프리랜서로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2년마다 바꾸고 뭐 이런 관행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정규직은 또 남자 아나운서만 시키는 이런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근데 사실은 다들 요즘 방송국들이 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제 채용을 되도록이면은 정규직을 줄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로 그냥 돌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하는 건데 총체적으로 지금 방송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뭐 저희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노동자의 입장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노동자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비용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그 방송을 소비하고 봐줘야지 돌아가는 건데 방송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걸 다 살려줄 수 없어 모든 방송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고민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방송사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원을 구조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내가 옛날에는 당연히 방송사를 차리기만 하면 막 이렇게 다 굴러갔던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아니라는 방송 환경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여성 그러니까 소수자들 비정규직 이런 사람부터 막 이렇게 잘라내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그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쳐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안 좋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립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 네. 아니면 뭐 여성 차별 이런 거 관해가지고 뭐 뉴스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방송국- 내긴 냅니다. 아니 낸다고 뻔뻔하게 한들 냅니다. 아니 낸다고 하는데 그게 진정성 있어 보이겠습니까? 네, 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민한년 신문 모니터. 창조 논란 특집.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창조 논란은 뭐예요? 이게 창조 논란이에요? 논란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연합뉴스가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연합뉴스가? 네, 연합뉴스에서 이제 다른 신문사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논란이 커진 거죠. 맞아. 연합뉴스가 한번 잘못 내면 네, 그걸 그렇죠. 다 따라 적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연합뉴스가 오보를 내주는 게 반가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사들이 그 연합뉴스를 그대로 베낀다는 게 실제로 증명하기엔 좀 어려운데 뽀록 나니까. 네. 오보를 받았으면 이건 뭐 그 빼도 먹도 못하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따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연합뉴스는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네요. 그래요? 네. 자,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23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네, 23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로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서 회담 장소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17차례 질문 독점, 또 외교 결례의 논란. 발음이 어렵네. 네. 발음이 여러 가지로 꼬이는 외교 결례의 논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연합뉴스는 짧은 시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17개에 이르는 질의응답을 독점했다.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상대국 정상을 옆에 둔 상황에서 사실상 트럼프 즉석 기자회견 같은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범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했다로 생각하시면 외교 결례를 됩니다.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무시했다. 그치. 우리가 무시당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가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무시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보도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네, 이 기사를 쓴 뒤 조선일보랑 그 여타 온라인 국민일보나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의 여타 다른 온라인 신문들이 온라인 기사를 냈는데요. 문제는 이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 대통령이 또 외국 가서 홀대를 당했다. 홀대 논란. 보도를 보면은요, 이런 문구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7개 이르는 질의응답을 독점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트럼프 대통령 이 질의응답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질문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에 나서면서 질문 가로채기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완전히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 망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 보도가 주고 있어요. 아무튼 외교 결례의 논란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외교 결례를 당했다 우리가 이런 그 보도였어요. 연합뉴스 보도는. 그런데 그 외교 결례라는 그 말이 처음 나온 곳은 연합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에서 했는데요. 중앙일보가 9월 24일에 온라인판 기사로 만나기만 하면 결례 논란, 질문 17개 독점한 트럼프, 문 답변은 빵! 이라고. 이게 더 정말 지독하죠. 이 보도를 냈어요. 중앙일보가 먼저 했네요. 네, 이 보도에서 또 트럼프식 원맨쇼가 등장했다라고 말하면서 외교 결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이후에 한국일보도 트럼프, 이번 한미회담서도 결례 논란, 문 대통령 응답 가로채며 기자 질문 독점 해서 9월 25일에 또 그 다음 날이죠. 아까 처음에는 중앙일보는 9월 24일, 9월 25일에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이외에도 매일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 국민일보가 해당 내용을 받아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합뉴스에 주목하는 것은 연합뉴스가 9월 24일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17차례 질문 독점, 또 외교 결례 논란이라는 이 보도를 통해서 이 보도 이후에 쭉 다른 언론들이 따라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먼저 이 기사를 낸 거는 중앙일보이긴 했지만 그 중앙일보 이후에 연합뉴스가 이 보도를 씀으로써 확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연합뉴스 외에 지금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등이 줄줄이 보도를 했으니까요. 저희 애초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연합뉴스가 첫 보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중앙일보 그리고 뭐 다른 언론들도 몇 개가 냈다라는 차이점은 아무튼 분명히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이건 받아 쓴 건가? 그럼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야 우리도 이 얘기에 들어가자. 그럼 이게 사실이냐? 이게 외교 결례를 당한 것은 맞냐? 근데 사실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좀 이상한 이걸 단순히 이번에 홀대를 당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사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 옆에 두고 국내 현안 등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던 일은 아니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의뢰 있는 일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이제 연합뉴스 보도 당일 외교 결례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17개의 질문 외교 결례라는 기사들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수가 결례라고 한다면 외교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이고 질문 아닌 질문을 포함시킨 거라면 사실 왜곡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질문의 개수가 17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JTBC가 팩트체크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백악관이 정리한 속기록이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데 이것과 또 당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질문한 양국 기자는 총 6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질문도 6개입니다. 이 17개라는 숫자는요, 이 속기록상에 기자 발언임을 알리는 표시 알파벳 Q, 그러니까 Q&A 할 때 그 Q인데요. 이 Q를 단순하게 센 것뿐입니다. 여기에는 기자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면 또 Q가 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다시 질문을 한 경우에도 또 Q가 붙습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된 숫자가 17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질문을 따져야 하고 그러면 6개입니다. 이 마지막 한 개의 질문이 문 대통령에게 갔는데 이 문 대통령이 통역을 듣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하고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17개였다라는 것은 과장된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독식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당했다라는 주장은 어떤가요?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뭐 싱가포르, 인도, 뭐 다른 나라와 많이 했는데 그 속기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자처럼 질의응답을 다 주도를 했고요. 또 일방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외에는 거의 질문을 받거나 응답을 한 외국 정상 자체가 드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이집트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7대1로 트럼프 대통령이 7대1로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와의 대담에서는 4대0으로 받았고요. 혼자 다 했다? 네. 미국 대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도 12대0으로 트럼프가 혼자 질문을 다 받았고요. 파키스탄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11대2 그리고 이라크에서도 4대1 아주 그냥 솔직히 말하면 결례 덩어리구만. 아유 정말 이거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6대0 영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4대1 이렇게 질문들을 다 독식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민정 대변인이 쓴 청와대 그 입장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사실 핵심은 우리가 결례를 당했냐 안 당했냐 이것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자체보다는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 프레임 자체가 유감이다라는 것과 17번이라는 그 질문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기자들이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말들까지 다 질문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6개인가? 아까 6개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늘어나 버리는 근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안 된 것 아니냐. 이 보도가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JTBC 팩트체크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나갔네요. 그죠? 청와대보다는 좀 더 자세히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네, JTBC 팩트체크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 도는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한 내용인데요. 네. 그 유튜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레드 카펫이 안 깔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나와서 탄 차량이 그 죄수를 후송할 때 쓰는 SUV다. 리무진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아, 이런까지 해야 돼. 네, 이게 그 특히 유엔 총회차 이제 미국을 방문한 거거든요. 네. 유엔 총회가 매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내용이 가짜 뉴스가 도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부지런하시네, 그 이거. 박근혜 때 사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박근혜 때 이제 유엔 총회 참석차 갔을 때 네. 레드카펫 안 깔려 있었고요. SUV 차량에 탔고 네. 그다음에 맞이한 인사도 이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베 총리 관련 방미 장면도 보여줬는데요. 아베 총리도 SUV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요즘 SUV. 아니 나는 이런 것까지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해야 되나? 아유 참. 그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연합뉴스가 아무튼간에 청와대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저는 네. 백보 양보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합뉴스는 그렇게 봤는데 결례라고. 왜냐하면 사실 어찌됐든 트럼프가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결례, 아니 왜 자기가 이렇게 다 대답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에서 한국에만 결례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만 그런 어떤 홀대를 받은 것처럼 보이게 보도한 부분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결례라는 것은 연합뉴스가 보기엔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합뉴스가. 그러면은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청와대의 그 입장이 나왔을 때 청와대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을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반론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해서 보도가 나와야 돼요. 청와대 입장.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고 이 외교 논란을 처음 언급한 언론사예요. 그렇다면 청와대의 반론이 나왔을 때 정정 보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보도에 대해서 받아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보도를 했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되게 시시콜콜한 것도 다 기사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청와대의 반론에 대해서는 기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네. 여기서 막 노컷뉴스나 한국일보 같은 기사들은 청와대의 반론 입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연합뉴스는 여기에 대해서 받아쓰지 않았고요. 오히려 트럼프 한미회담 맨 뒤로 배치 시간 확보, 질문 독점 결례 논란도라는 기사를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례 논란이 있다는 거는 그대로 계속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보도에서 결례 논란도에서 뭐라고 더 추가 결례 논란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해명을 한 거예요? 뭐예요? 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뜻을 알고자 기자에게 반문을 한 횟수 등까지 포함하면 총 17차례의 기자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만 응대한 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해명을 한 거네. 네. 설명을 좀 붙여준 거네. 네네. 근데 약간 그러나 좀 17차례를 여전히 말했네요. 그죠? 네. 사실은 6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17가지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아무튼 총 17차례의 기자의 발언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17차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변명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요. 구차해졌네. 네. 자, 어찌됐던 간에 연합뉴스는 아무튼 굉장히 영향력이 큰 거는 뭐 100번 말해도 약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면은 받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참 큰 보도인데 좀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애초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정정하려면 아까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늘 이런 행동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결례로 봤다라고 하고 그런 취지 아래서 기사를 쭉 정리해서 내는 거는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번 여기서 17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카운팅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보도했다라는 것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될 일인데
애매하네요. 네네, 애매하게 대응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쉽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운 정도인데 또 이렇게 하도 우리가 이런 식의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뿌리는 그런 보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많이 봤던 분들은 아쉬운 수준이 아니고 화가 나는 보도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외교 결례를 하고 있다. 지금 거의 모든 그 외국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외교 결례. 왜냐하면 자꾸 끼어들어서 자기 질문이 아닌데 막 그렇죠. 혼자 다 자기가 막 대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그 프레임이 많이 이제 기존 그 보수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도 트럼프의 외교 결례는 지적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 대통령에게만 결례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홀대 받았다 네네. 이런 거죠. 그런 홀대론의 일환으로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실제 많은 부분이 사실 17차례 요거 빼고 실제로 결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시민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신뢰를 못 받는 거죠. 네네. 시민들한테. 참.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는 왜 이렇게 외교 결례를 거듭하는가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계속 정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망신당했어라는 식으로 자꾸 그 기사를 제목을 그렇게 뽑아. 제목을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왜 같은 사안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뉴스가 특히 영향력이 큰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정말 외교 결례였나? 라고 하면서 정말 17번이었나? 이런 식의 JTBC가 내놨던 것 같은 그런 보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연합이니까 더 그런 보도를 해주면 더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팩트체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따라쓰기에 하고 있는 그리고 따라 쓰나 처음 쓰나 결국은 썼다는 거잖아 지금 연합뉴스가. 결론은 별로다. 네네.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네. 아무튼 아쉬운 점이네요. 이런 연합뉴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보를 통해서 많이 더 우리가 이제 전화로 뭐 이제 항의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밝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애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